백구 시리즈는 총 10부작으로 구성됩니다. 제1편 시작합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갈랐다. 나는 마당 한 구석에 묶인 채 그 냄새를 맡았다. 타버린 국화꽃, 그리고 기름. 쇠사슬이 목을 죄어왔지만 그보다 더 숨이 막히는 건 저 연기 속에서 새어나오는 할머니의 기침 소리였다. 나는 미친 듯이 짖었다. 목이 찢어지도록 울부짖었다. 하지만 마을은 고요했다. 저 멀리 이웃집 불빛이 보였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누군가의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저녁 노을이 핏빛으로 물들 때 나는 처음 알았다. 이 세상에는 도와달라고 외쳐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연기가 점점 짙어졌다. 창문 너머로 주황빛이 번졌다. 유리창이 열기로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할머니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백구야, 백구야, 도망가. 어서. 그 목소리는 곧 기침에 묻혔고 기침은 비명으로 바뀌었다. 나는 사슬을 물어뜯었다. 녹슨 쇳덩어리가 이빨 사이에서 피를 짜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온 신경이 저 창문 너머에 가 있었다. 할머니의 손이 유리창에 닿는 게 보였다. 주름진 손가락이 유리에 긁히며 자국을 남겼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마치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도망쳐. 넌 살아야 해. 그런데 왜 나는 여기 묶여 있어야만 했을까? 왜 내겐 이 사슬을 끊을 힘이 없었을까? 불길이 창문을 타고 지붕으로 번지는 게 보였다. 나는 더 세게 사슬을 물었다. 이가 풀어지는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창문 너머로 주황빛 불길이 일렁였다. 할머니의 비명이 유리를 뚫고 내 귀를 찔렀다.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그 목소리가 연기에 섞여 갈라졌다. 나는 앞발로 땅을 긁었다. 흙이 파이고 발톱이 깨지고 피가 흙과 섞였다. 그래도 사슬은 꿈쩍도 안 했다. 저 안에서 할머니가 가구에 부딪히며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유리 화병이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다시 비명. 안 돼, 안 돼. 제발. 나는 목줄에 온 체중을 실었다. 목이 조여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눈앞이 뿌얘졌지만 저 창문만은 선명하게 보였다. 할머니의 얼굴이 유리 너머로 나타났다. 연기에 그을린 얼굴. 흰 머리카락이 그을음으로 검게 변해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읽을 수 있었다. 괜찮아. 백구야, 넌 살아야 해. 아니,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다고. 나는 또 울부짖었다. 목에서 피가 섞인 소리가 났다.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오나? 제발 누가 와줘. 하지만 그 발소리는 불타는 집을 향하지 않았다. 오히려 빠르게 멀어졌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알고도 외면하는 거라는 것을. 창문 너머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유리에서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유리에 길게 자국을 남겼다. 그 손이 결국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나는 미친 개처럼 사슬을 물어뜯었다. 녹슨 쇠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조용히 해. 이 늙은이가.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웃고 있었다. 최 이장이었다. 놈은 불타는 집 앞에 서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축제의 불꽃놀이를 보듯이. 놈의 얼굴에 불빛이 일렁이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기름진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그 땀이 불빛에 번들거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놈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웃고 있었다. 놈은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어쩔 수 없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놈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려움과 광기가 뒤섞인 눈이었다. 착하게 살면 망해. 이 세상이 그래. 오구짓 하다가 끝이야. 놈은 자기 최면을 걸듯
또 중얼거렸다. 신어 묻은 장갑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놈의 손이 떨렸다. 분명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놈의 그 비겁한 눈빛을 뼈저리게 기억했다.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이빨이 맞물리며 갈리는 소리가 났다. 놈이 나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나와 놈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다. 순간 놈의 눈이 흔들렸다. 뭘 봐? 개새끼가. 놈이 담배꽁초를 땅에 던지며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놈도 알고 있는 거다. 내가 전부 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짖지 않았다. 대신 놈의 얼굴을, 구두를, 손에 묻은 기름 자국을 전부 눈에 새겼다.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놈에게 말하고 있었다. 불길이 지붕을 삼키는 소리가 배경에 깔렸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비명이 끊겼다. 나는 쇠사슬에 물어뜯었다. 이빨 사이로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녹슨 새가 입천장을 긁어댔고 혀끝이 날카로운 파편에 찢겼다.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철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창문 너머 할머니의 손이 자꾸 눈에 아른거렸다. 미끄러져 내리던 그 손. 마지막으로 나를 보던 그 눈. 괜찮아. 백구야.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다고. 나는 더 세게 사슬을 물었다. 이빨이 하나 부러지는 게 느껴졌다. 입 안에서 뭔가 딱딱한 게 굴러다녔다. 내 이빨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온몸에 힘을 주고 뒤로 당겼다. 사슬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말도 못한다. 하지만 지금 저 안에서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다. 그것만큼은 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이 사슬을 끊는 것. 기둥에 연결된 고리가 흔들렸다. 고리를 고정하던 녹슨 못이 삐걱댔다. 다시 한 번만. 나는 땅을 박차며 전력으로 뒤로 뛰었다. 목줄이 목을 죄었다. 숨이 막혔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 순간 기둥이 흔들리며 못이 빠지는 소리가 났다. 사슬이 풀렸다. 끊어진 사슬이 매 뒤에서 질질 끌렸다. 하지만 집은 이미 불길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다.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나는 그래도 뛰었다. 불길을 향해, 할머니를 향해. 이미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뛰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질주인가. 나는 지켜주지 못한 개였다.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을 안고 나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할머니의 손이 창틀을 잡았다. 그 손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주름진 손가락, 세월의 무게가 새겨진 마디마디. 할머니는 저 손으로 날 쓰다듬어 주셨다. 아플 때 약을 발라주셨고 추울 때 이불을 덮어주셨다. 그 손이 지금 유리에 긁히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손톱이 유리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찢었다. 할머니! 나는 짖었지만 개의 울음으로만 들렸을 것이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연기에 그을린 얼굴, 눈물이 그 으름과 섞여 검은 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웃고 있었다. 왜 웃고 있어? 백구야. 괜찮아. 입 모양이 그렇게 말했다. 넌 착한 아이야. 아냐, 나는 착하지 않아. 착한 아이였으면 지금 여기 묶여있지 않았을 거야. 할머니를 지켰을 거야. 손이 점점 아래로 미끄러졌다. 손끝이 유리에 5줄의 자국을 남겼다. 피 섞인 자국. 나는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불길이 나를 막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털이 타는 냄새가 났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할머니의 손이 창틀 아래로 사라지는 순간 나는 울부짖었다. 개의 울음이 아니었다. 사람의 통곡 같았다. 마을 전체가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불길이 창문을 삼켰다. 할머니의 손이 보이던 자리에 이제 주황색 불꽃만 일렁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왼쪽 어깨에 화상을 입은 채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은 채 불길이 지붕을 삼켰다. 나는 드디어 사슬을 끊고 뛰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진 사슬이 뒤에서 질질 끌리며 소리를 냈다. 발 밑에서 재가 튀었다. 얼기가 얼굴을 때렸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뛰었다. 앞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달렸다. 문은 이미 불에 타 무너져 있었다. 검은 연기가 벽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검은 벽 안에서 할머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나는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눈이 따가웠다. 배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기침이 터져 나왔다. 할머니! 나는 짖었다. 대답이 없었다. 오직 불타는 소리만 가득했다. 거실이 보였다. 불길에 휩싸인 가구들, 할머니가 아끼시던 장롱이 새까맣게 타고 있었다. 천장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다. 나는 몸을 피했다. 털이 그을렸다. 왼쪽 어깨에 불씨가 붙었다. 타는 냄새. 내 살이 타는 냄새였다.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방문 앞에 도착했다. 문고리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머리로 문을 들이받았다. 1번, 2번, 3번.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창가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다여가 할머니의 손을 핥았다. 차가웠다. 아직 따뜻한 불길 속에서 할머니의 손만 차가웠다. 일어나. 나는 울었다.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다. 입가에 미소가 남아있었다. 그 미소가 날 무너뜨렸다. 연기가 점점 짚어졌다.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물고 끌었다. 무거웠다. 너무 무거웠다. 다리 미끄러졌다. 그때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할머니를 감싸 안았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을 때 집은 이미 뼈대만 남아 있었다. 나는 제 위에 엎드려 할머니의 슬리퍼 한 짝을 핥았다. 꽃무늬 슬리퍼. 분홍색 바탕에 노란 꽃이 그려진 할머니가 매일 신던 것. 이제 반쯤 타버린 이것만이 남았다. 슬리퍼에서 할머니의 발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렸지만 의미 없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다. 물이 재와 섞여 검은 진흙이 됐다. 나는 그 진흙 위에 엎드려 있었다. 시체 하나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시체. 그 단어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할머니가 시체가 됐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하얀 천이 할머니 위로 덮였다. 나는 그 천 아래로 코를 밀어넣었다. 할머니 냄새가 났다. 국화꽃과 된장의 냄새, 손때 묻은 앞치마 냄새. 하지만 이제 그 위로 재와 연기의 냄새가 덮여 있었다. 저 개 좀 치워. 소방관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누군가 내 목덜미를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나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손이 움찔하며 물러났다. 미친 개네.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몸이 틀 때까지, 시신이 검은 봉투에 담겨 나갈 때까지 나는 그 자리를 지켰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었으니까. 들것이 할머니를 실어갔다. 나는 따라가려 했다. 하지만 누군가 내 앞을 막았다. 경찰이었다. 걔는 못 들어가. 나는 구급차를 바라보았다. 문이 닫혔다. 빨간 불빛이 돌아갔다. 차가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소리 등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새벽바람이 쟤를 흩날렸다. 쟤가 된 집 앞에서 쟤가 된 마음으로 나는 밤새 울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울음을. 자연사례. 경찰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구두 뒤에 숨어있는 트레이장의 봉투를 보았다. 하얀 봉투. 부툼했다. 돈이 분명했다. 경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님. 최 이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마을의 어른처럼, 마치 선량한 시민처럼. 안타까운 일이야. 김 할머니가 평소에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 혼자 사시다 보니 불 관리도 어려우셨을 거야. 거짓말이었다. 할머니는 건강하셨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텃밭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내 산책을 시켜주셨다. 그 누구보다
꼼꼼한 분이셨다. 나는 으르렁거렸다. 목에서 경고음이 새어나왔다. 최 의장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놈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저게 주인 잃었다고 미쳐 날뛰네. 경찰이 수첩을 주머니에 넣으며 맞장구 쳤다. 유기견 신고해야겠네요.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 물린 사람 나오면 책임 못 져. 두 남자가 웃었다. 봄의 웃음이었다. 나는 이를 드러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증언을 할 수 없으니까. 최 이장이 경찰의 어깨를 두드리며 차로 데려갔다. 커피 한잔하고 가시지. 좋은 원두 있어. 경찰차가 떠났다. 바퀴가 먼지를 일으켰다. 마을 사람 몇 명이 멀리서 구경하다 흩어졌다. 나 혼자 남았다. 폐허가 된 집 앞에 나는 냄새를 기억했다. 최 이장 바지춤에서 나던 신어 냄새. 경찰 주머니에 들어간 봉투 냄새. 잉크와 땀이 밴 지폐 냄새. 이것들이 증거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안다. 그리고 나는 말을 할 수 없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의미는 없었다. 이 마을에는, 이 세상에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게 주인 죽으니까 미쳤나 봐. 나는 입을 다물었다. 말할 수 없으니까. 가게 앞을 지나갈 때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었다. 저리가 쉿! 냄새 난다니까. 빗자루가 허공을 휘저었다. 손잡이 끝이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맞아도 좋았다. 어차피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러워, 냄새나. 아이들이 돌을 던졌다. 작은 돌이 내 옆구리에 맞았다. 큰 돌이 등을 때렸다.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따로 있었다. 이 사람들 중 누구도 할머니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매일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 할머니가 김장 때 김치를 나눠주던 사람들, 명절마다 송편을 돌리던 그 손을 잡던 사람들, 그들 모두 고개를 돌렸다. 나를 피했다. 마치 전염병처럼. 슈퍼 앞에 모인 노인들이 내 쪽을 힐끗 보며 이야기했다. 이장님이 장례비도 대신 내주신다더라. 역시 우리 이장님은 달라. 인적이 많으셔. 나는 걸음을 멈췄다. 최 이장. 그 이름이 또 나왔다. 놈이 장례비를 낸다고? 살인자가 피해자의 장례비를 내다니. 구역질이 났다. 촉이 뒤틀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이렇게 하늘이 맑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비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세상은 너무 평온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웃고 상점 문이 열리고 닫혔다. 나만 미친 개 취급을 받으며 거리를 떠돌았다. 배가 고판다. 물을 마시지 못한 지 이틀이 지났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 반드시. 장례식장에 최 이장이 나타났다. 놈은 흰 국화를 들고 눈물까지 흘렸다. 나는 장례식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쫓아내려 했지만 나는 이빨을 드러내며 버텼다. 이 자리만큼은 내가 있어야 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나만이라도. 최 이장이 영정 앞에 섰다.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마치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처럼. 할머니. 편히 가세요. 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조문객들이 쑥덕거렸다. 이장님이 저렇게 슬퍼하시다니. 김할머니랑 각별을 하셨나봐. 나는 눈을 감았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놈이 운다고? 지가 죽여놓고? 눈을 떴을 때 최 이장이 나를 보고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은 차가웠다. 아니, 차가운 게 아니었다.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놈은 나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놈은 그것도 연기로 덮었다. 저게 할머니 개지?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다. 예, 미쳐서 사람을 물 것 같다더군요. 불쌍하네. 내가 개장수 아는 사람 있는데 연락해볼까?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개장수, 그 단어가 귀를 때렸다. 놈은 나를 없애려는 것이다. 유일한 목격자를. 나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놈의 시선이 느껴졌다.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 완전히 시작된 것이다. 놈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는 절대 질 생각이 없었다. 나는 마당에서 최 이장 옆을 지나쳤다. 놈의 바지춤에서 신호 냄새를 맡았다. 그 순간 놈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콧구멍을 벌름거렸다. 틀림없었다. 신호. 불을 지를 때 쓰는 그 기름 냄새. 그날 밤 할머니 집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잊을 수 없는 냄새. 배터리 곤두섰다. 줄기를 따라 전율이 퍼졌다. 놈도 느낀 것 같았다. 내가 무엇을 알아챘는지. 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다. 기름진 피부 위로 땀방울이 굴러 떨어졌다. 뭘 봐? 놈이 낮게 내뱉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움을 감추려는 허세였다. 나는 한 발짝 다가갔다. 놈이 뒷걸음질 쳤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우위에 있었다. 놈은 알고 있다. 내가 증인이라는 것을. 말을 못하는 증인이라고 해서 눈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 더러운 개가 놈이 신발로 먼지를 차올렸다. 큰 먼지가 내 얼굴에 튀었다. 눈에 모래가 들어갔다. 따가웠다. 하지만 나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놈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나는 안다. 네가 한 짓을.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겠다. 놈의 눈이 흔들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놈이 돌아섰다. 도망치듯 빠르게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놈의 걸음이 흐트러져 있었다. 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에. 증거만 있다면 놈을 끝장낼 수 있다. 나는 발길을 돌렸다. 폐허가 된 할머니 집을 향해. 분명 뭔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 개새끼. 뭘 봐? 최 이장이 나를 걷어찼다. 내 옆구리가 나무 기둥에 부딪혔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아니, 부러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아팠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헐떡거렸다. 놈이 다가왔다. 구두코가 내 코앞에 멈췄다. 그 구두. 검은 가죽에 재가 묻어있는 그 구두. 나는 그것을 기억에 새겼다. 눈빛하고는 놈이 비웃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있었다. 개 주제에 뭘 안다고? 놈이 다시 발을 들어 올렸다. 나는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지는 거다. 놈의 발이 내 등을 내리찍었다. 먼지가 폭발하듯 일어났다. 척추를 따라 고통이 퍼졌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걔는 울지 않는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미친 개 같으니? 놈이 침을 뱉었다. 차가운 침이 내 털에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놈의 표정이 굳었다. 두려움. 분명히 두려움이었다. 개 한 마리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살인자. 그게 바로 너의 본 모습이야. 다음에 또 얼씬거리면 죽여버린다. 놈이 돌아섰다. 큰 먼지가 내 얼굴에 튀었다. 나는 쓰러진 채로 놈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른쪽 구두코에 묻은 회색 재. 그것이 증거다. 기억해. 반드시 기억해.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옆구리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일어났다. 쓰러진 채로 끝날 순 없으니까 사람들은 외면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놈의 구두를 기억했다. 검은 가죽, 오른쪽 코에 묻은 재. 최 이장이 떠난 후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갈비뼈를 찔렀다.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분명히 보았다. 내가 맞는 것을, 내가 짓밟히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다. 할머니 집 앞에서 장사를 하던 아저씨가 고개를 돌렸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우체부 아저씨가 휘파람을 불며 지나갔다.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야, 저게 맞았다. 바보개. 이장님한테 대들었대.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도 두려운 거다. 최 이장이
이 마을을 쥐락펴락하는 그 남자가.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구두를 그렸다. 검은 가죽, 낡은 광택, 오른쪽 코에 묻은 회색재. 쟤는 할머니 집에서 온 것이다. 놈은 그날 밤 그 구두를 신고 할머니 집을 불태웠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은 구두를 신고 다닌다. 놈의 오만함이었다. 혹은 무신경함이었다. 어느 쪽이든 좋다. 그게 놈의 발목을 잡을 테니까. 언젠가 반드시.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얼뚝거리며 걸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폐허가 된 할머니 집. 그곳에서 뭔가를 찾아야 한다. 놈을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는 무언가를.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절뚝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밤이 되자 마을이 잠들었다. 나는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갔다. 달빛이 무너진 벽에 내려앉아 있었다. 검게 그을린 기둥들이 뼈처럼 솟아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재가 흩날렸다. 귀뚜라미 소리가 어둠을 채웠다. 나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발밑에서 재가 바스락거렸다. 타다 남은 가구 조각들, 녹아버린 플라스틱, 형체를 알 수 없는 잔해들. 이것이 할머니의 삶이었다. 평생을 모아온 것들, 소중히 아끼시던 물건들, 이제 모두 재가 됐다. 한 줌의 재가.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할머니 방이 있던 곳으로 갔다. 지붕이 무너져 내려 하늘이 보였다. 별이 떠 있었다.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별. 할머니는 저 별을 보며 지수 이야기를 하곤 하셨다. 백구야, 저 별 봐. 예쁘지? 우리 지수도 저 별처럼 빛나는 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코를 킁킁거렸다. 재 냄새, 탄 나무 냄새. 그 아래 희미하게 할머니 냄새가 남아있었다. 국화꽃, 된장, 손때 묻은 앞치마. 눈물이 났다. 걔도 우는 거다. 누가 뭐래도. 나는 제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앞발로 파고, 코로 냄새를 맡고. 뭔가 있을 것이다. 할머니의 흔적이. 놈을 잡을 단서가 얼마나 지났을까. 달이 중천에 떠올랐을 때 내 코가 무언가를 감지했다. 금속 냄새. 희미하지만 분명한. 나는 더 깊이 팠다. 그리고 반짝이는 것이 드러났다. 은반지였다. 할머니가 늘 끼고 계시던 반지.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물었다. 발빛 아래서 안쪽이 보였다.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지수야, 사랑해. 나는 반지를 입에 물고 한참을 서 있었다. 달빛이 반지 위에서 춤을 췄다. 지수, 할머니의 손녀.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 도시로 떠난 후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 할머니는 매일 지수를 기다리셨다. 마당에 앉아 버스가 오는 길목을 바라보시곤 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이 아파도 우리 지수가 올 거야. 곧 올 거야. 바쁘니까 그렇지. 하지만 지수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올 수 없게 됐다. 할머니가 떠났으니까 나는 반지를 혀끝으로 굴렸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 할머니의 손때가 밴 것 같았다. 이것이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증거이기도 했다. 최 이잔이 왜 할머니를 죽였는지는 모른다.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하지만 이 반지가 단서가 될 수 있다. 지수에게 전해주면 지수라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결심했다. 이 반지를 지켜야 한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반드시. 나는 폐허를 빠져나와 마을 끝으로 달렸다. 폐차장. 녹슨 차들이 쌓여 있는 곳,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반지를 묻기로 했다. 땅을 팠다. 앞발이 아팠다. 발톱이 깨지고 피가 났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구덩이가 충분히 깊어지자 반지를 넣고 흙을 덮었다. 코로 다져서 단단히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렸다. 언젠가 이 반지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이것을 지킬 것이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반지를 물고 달렸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새벽바람이 귀를 스쳤다. 차가운 바람이었다. 달빛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입안의 은반지가 이빨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차갑고 단단한 느낌. 할머니의 마지막 흔적. 할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더 빨리 달렸다. 마을을 벗어나 폐처장으로 향했다. 녹슨 차들이 유령처럼 서 있는 곳, 아무도 오지 않는 곳, 거기라면 안전할 것이다. 숨이 차올랐다. 옆구리가 욱신거렸다. 최 이정에게 맞은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다. 달릴 때마다 갈비뼈가 쑤셨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반지는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말을 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증거. 폐차장에 도착했다. 녹냄새가 코를 찔렀다. 기름 냄새도 섞여 있었다. 깨진 유리와 찌그러진 철판 사이로 바람이 울었다. 나는 적당한 장소를 찾았다. 오래된 트럭 밑. 땅이 부드러웠다. 여기다. 나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앞발로 흙을 긁어냈다. 발톱 사이로 흙이 끼었다.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발톱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구덩이가 충분히 깊어지자 반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달빛이 마지막으로 반지를 비췄다. 지수야, 사랑해. 그 글씨가 빛났다. 나는 흙으로 덮었다. 코로 다져서 단단히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렸다. 여기서 지키겠다. 누가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 지켜볼게요. 끝까지. 최 이장의 집 앞을 지날 때 놈의 목소리가 들렸다. 확실히 처리한 거 맞지? 전화 너머 누군가가 웃었다. 나는 담장 아래에 몸을 숨겨 어둠 속에 녹아들었다. 귀를 쫑긋 세웠다. 놈의 목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다. 경찰은 내가 처리했어. 자연사로 종결됐고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탁한 웃음. 역시 이장님이야. 유철이가 깔끔해. 그 할머니가 끝까지 안 팔겠다고 버텼잖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온몸이 굳었다. 안 팔겠다고? 뭘? 그 땅이 개발 예정지에 딱 걸려 있으니까. 할머니만 없으면 다 우리 거야. 땅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땅 때문에 죽은 거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빨이 절로 갈렸다. 놈이 말을 이었다. 문제는 그게야.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거든. 눈빛이 이상해. 뭔가 아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비웃는 소리가 났다. 걔가 뭘 알겠어요? 아니, 그냥 걔가 아니야. 눈빛이 사람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했다. 그럼 처리하죠. 개장수 아는 사람 있어요.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놈들이 나를 없애려 한다. 유일한 목격자를. 나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다. 지금은 도망쳐야 한다. 살아남아야 복수할 수 있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나는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나는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다. 놈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다. 손에는 서리뭉치가 들려 있었다. 커튼 사이로 놈의 실루엣이 보였다. 놈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뭔가 확인하는 듯 했다. 담배 연기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담장에 몸을 붙이고 창문 아래로 기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들킬까봐. 하지만 알아야 했다. 놈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창문 틈으로 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여기 있고 할머니 도장은 놈이 서류 뭉치에서 뭔가를 꺼냈다. 붉은색 도장. 나무로 만든 작은 도장. 할머니 도장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할머니가 마루 서랍에 두셨던 바로 그 도장. 놈이 훔친 거다. 할머니를 죽이고 도장까지 훔쳤다. 놈이 도장을 서류에 찍었다.
주홍색 인주가 종이에 번졌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박혔다. 위조다. 놈은 지금 할머니 이름으로 땅을 팔려는 거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이제 상속인이 와도 소용없어. 놈이 혼잣말을 했다.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법적으로 이미 팔린 땅이니까. 손녀가 뭘 어쩌겠어. 상속인, 손녀, 지수를 말하는 거다. 지수가 와도 이미 늦었다고? 아니, 아직 아니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저 서류가 증거다. 저것만 있으면 놈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개다. 서류를 가져올 수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다. 분했다. 너무 분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새벽이 밝아왔다. 나는 마을 끝 폐차장에 반지를 묻었다. 언젠가 승날이 올 것이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주홍빛이 구름 사이로 번져나갔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참새들이 녹슨 차 위에서 종종거렸다. 나는 녹슨 트럭 밑에 웅크리고 앉아 묻어둔 자리를 바라보았다. 은반지. 할머니의 마지막 유품. 지수야, 사랑해. 그 글씨가 눈에 선했다. 지수가 오면 이것을 전해줘야 한다. 할머니의 마음을, 할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할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진실을.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할머니가 저 구름 위에 계실까? 나를 내려다보고 계실까?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나는 속으로 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요. 반드시 그놈을 잡을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다. 왼쪽 어깨의 화상은 여전히 욱신거렸다. 옆구리의 멍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발톱은 갈라져 피가 굳어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문득 버스 소리가 들렸다. 먼 곳에서. 낡은 엔진 소리. 시골 마을에 하루에 3번 들어오는 버스. 나는 귀를 쫑긋 채웠다. 버스가 멈추는 소리. 공기가 빠지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누군가 내렸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본능이 말했다. 가봐야 한다고.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나는 폐차장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먼 곳에서 버스가 섰다. 한 여자가 내렸다. 검은 옷, 젖은 눈, 지수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나무 뒤에 숨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검은 원피스, 상복이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지수가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안우한 표정 아래 참아온 눈물이 있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할머니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손녀. 이제야 왔다. 너무 늦게. 하지만 왔다. 지수가 걸음을 옮겼다. 폐허가 된 할머니 집 쪽으로. 나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들키지 않게. 지수가 멈췄다. 할머니 집 앞에서. 아니, 할머니 집이었던 곳 앞에서. 검게 탄 잔해만 남은 그곳. 지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무릎이 꺾였다. 그녀가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다. 할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달라진 목소리. 울음이 터져나왔다. 할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는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지수도 후회하고 있었다. 더 자주 오지 못한 것을.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나처럼. 하지만 지금은 다가갈 때가 아니었다. 지수가 슬픔을 삼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할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나는 이를 악물었다. 기다리자. 조금만 더. 그리고 함께 싸우자. 지수야,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야.